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8월 21일 오전 7시입니다. 참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네요. 특히 이제 한국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면서 힘들었는데 얄밉게도 반등한 미국 증시라고 제가 해놨고 테이퍼링 전도사의 변심이라고 했는데 테이퍼링 전도사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던 사람은 케플란 총재입니다. 이분이 가장 열심히 테이퍼링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델타 변이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반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네, 구독자분들이 에게 제가 이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가 드디어 이제 10만 명이 됐어요. 어,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했고요. 작년 4월 달부터 열심히 이제, 유튜브 채널을 했는데, 돌아놓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이고 최근에 뭐 시장 상황이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음, 제가 했던 말들을 다 이렇게 다는 아니더라도 무슨 얘기를 쟤는 하고 있는구나 라는 거를 팔로우 하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 말씀드렸던 거는 3월 29일 날 달러 자산을 사자. 즉 이제 미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됐든 미국 채권이 됐든 달러를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5월 달에는 제가 이제 숏 캐시를 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존보다는 확실히 조금 톤 다운했다. 뭐 이런 말씀 드렸고 여름에는 좀 쉬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뭐 저의 그냥 시장에 대한 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조금 뭐 기존보다는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팔로우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셨던 분들은 뭐 그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면 뭐 이효석이 뭐라고 뭐 제 말을 다 따라 들어야 돼? 옛날에 연초에 막 엄청 주가 좋다고 했었잖아. 막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뭐 제가 이제 가장 강세론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여전히 뭐 시장이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예전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는 도 그런 거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지금 보면은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코스피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봉이고요. 요거는 주봉이고요. 요거는 월봉입니다. 이게 요거 하나하나가 하루, 요거 하나하나가 한 주, 요거 하나가 한 달 이렇게 됩니다. 음, 보시면은 많은 이제 저도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차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봉 기준으로 보면은 참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정말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또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길게 이렇게 장중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장중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에이 그냥 빠져도 내가 안 사. 이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주봉이 사실 더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저는 이제 차트를 잘은 모르지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거든요. 요 선이 뭐냐면 20주 동안에 있었던 이동평균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주면은 한 6개월, 5개월, 6개월 이 정도 되는 거죠. 5개월, 6개월 정도. 근데 이제 60일선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1년 동안 평균이고요. 과거 20주 동안에 평균적으로 거래되었던 가격대를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평선이라는 거는. 근데 이 선 아래에 주가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 어, 5개월 동안 주식을 했던 사람들의 평균적인 매수 단가가 이 정도 레벨에 있는데, 즉 3,200포인트에 있는데 주가가 3,060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것만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평균적인 단가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니까 물려 있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올라오면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심리적으로는 보면 주변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 올라오면 팔아야지, 올라오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주가가 막 탄력 있게 올라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평균 이 선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요. 아, 이거는 뭐 1년 동안이잖아요. 1년 동안 60주니까. 1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이 정도니까 아직은 1년 동안의 평균, 1년 전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에 비하면은 이 정도 이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는 괜찮은데, 뭐 여기 내려오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아, 이제는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트를 보면, 이게 뭐 보통 이런 선들이 이제 주가의 하락,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이제 사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요 정도 됐으니까, 요 정도 됐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지지선이 없다.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면은 차트상으로는 어떤 뭐 뚜렷한 지지선을 찾기 어렵습니다. 뭐 대부분 뭐 전문가라고 해봐야 어디까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차트 보고 한 요 정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2,800이잖아요. 뭐 요 정도요. 뭐 많이 빠지면 2,600까지 빠져, 다 이겁니다. 이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는 뭐 바닥을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음, 대신에 이제 그 펀더멘탈 직접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제가 다시 주말 동안에 고민해가지고 한번 밸류에이션 락바텀을 계산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제가 한 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적어도 진짜 진지하게 어느 정도 레벨의 주가면은 어, 바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주의 수급 상황을 저희 인포맥스에서 가져왔고요. 이번 주 외국인들이 1.4조 원 정도, 1.2조 원 정도 주식시장에서 매도했고요. 그중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1.4조니까 진짜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적인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보면 화학, 은행, 서비스업, 금융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업종들은 오히려 매수를 좀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1.5조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근데 기존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는데 거의 뭐 이제 외국인이 올해만 해도 벌써 30조나 매도를 했으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근데 그때는 왜 안 빠졌는데 지금 빠지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번 주만큼은 좀 소극적으로, 좀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달을 보면은 이번 달에만 벌써 외국인은 6.6조 원 매도했고요. 개인은 7.4조 원 매수했습니다. 음, 제일 많이 판 게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업종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번 달에 코스피가 4.4% 하락했고요. 가장 많이 하락한 거는 철강 업종이었습니다. 건설, 종이, 목재, 기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음, 경기 민감한 섹터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운수 장비, 음식료 이런 식으로 좀 빠졌습니다. 자동차도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은행 여기는 제일 많이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카카오뱅크 때문에 그래요.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가가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거는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섬유유복 뭐 이런 식으로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제 시장보다는 덜 빠진 상황이고요. 이게 낙폭이 워낙 커요. 그죠? 이번 달에 지수가 이제 업종 지수가 14% 빠졌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은 굉장히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니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뭐 자초자산이 됐든 퀄리티가 됐든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게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괜찮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지금 이제 주가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락하게 되면 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뭐 앞뒤 안 보고 파는 그러니까 가격 안 보고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수 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14%가 빠졌는데 시장은 4% 빠졌고 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나인 3% 정도 빠졌다는 얘기는 이쪽은 견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히려 2차 전지 뭐 이런 쪽은 더 안 빠지고 올랐어요. 오히려 어제도 올랐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편차가 물론 포스코 뭐 안 좋고 뭐 2차 전지 좋고 퀄리티 좋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퀄리티라는 이 단어가 분명히 아웃퍼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웃퍼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달라스 연준 의장이 이제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뭐 우리 잭슨홀에서도 안도 랠리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 이렇게 반등을 하겠죠. 이렇게 반등할지 이렇게 반등할지 이렇게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반등을 할 때는 오히려 이제 많이 빠졌던 애들이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숏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다. 낙폭 과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가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숏 했다는 숏 안 하셨잖아요. 숏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여기서 이 주식들이 언더퍼폼 할 수 있습니다. 언더퍼폼 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이미 좋았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얘네들이 좀 빠르게 키 맞추기. 그럼 결국 이제 이게 적정한 수준에서 키 맞추기가 될 거고, 그럼 그 뒤로는 누가 더 갈 거냐? 그럼 여기가 더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뉴스 중에서는 잭슨홀에서 긴축 발작을 피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CNBC에서 나왔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케플란 교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케플란이 댈러스 지역의 연준 이사고요. 이분이 정말 열일을 하셨습니다. 열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하 테이퍼링 하자니까 이 얘기를 진짜 뭐 연초부터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연초부터 계속 하셨던 것 같고 뭐 지난번에는 제가 기억에 뭐 FOMC 끝나자마자부터 그냥 뭐 주구장창 뭐 계속 테이퍼링 해야 된다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좀 생각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테이퍼링 하자는 얘기를 좀 반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다 이제 그 협의체이기 때문에 뭐 누구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라고 했을 때 테이퍼링을 했을 때 문제는 그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 케플란 총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만약에 테이퍼링을 하자라고 해서 혹시 경기가 올라오던 게 이렇게 또 꼬꾸라지면 그래 WB 오고 그러면 나한테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난 그거 하기 싫다. 안 하지 말자고 하자. 이런 쪽으로. 근데 왜 하지 말자고 했냐면 경기가 회복되는 경로에 대해서 자 이제 지금 보면 경제가 회복되는 거 어떻게 회복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FOMC 의사록에 보면은 회의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경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회복을 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런 정도의 그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이렇게 전망을 하지만 이렇게 틀리더라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케플란 총재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경제 회복되다가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델타 변이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아질 가능성도 이게 지금 생긴 거다. 이런 거죠. 범위가 지금 이게
이 그림으로 이제 제가 그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좀 있다. 델타가 없었을 때는. 근데 지금 델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테이퍼링 한다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케플란 총재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요거 때문일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제가 이제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좀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랑 너무 차이 많이 나네요. 예, 이번 주에 뭐 거의 다 회복한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회복하면서 뭐 제가 뭐 이거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 장 바이콜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제가 지금 3월 29일 날 거의 없는 이유도 있어요. 저는 틀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바이콜 이러면 진짜 안 틀릴 것 같은 것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월 29일 날 제가 달러 자산 그러니까 미국 주식, 미국 달러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이게 이제 3월 29일이었고요. 3월 29일이 이날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3월 29일 요 정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저는 여전히 미국 주식이 훨씬 좋아 보여요. 제가 퀄리티를 말씀드리면서 이 퀄리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흥국이 더 좋아, 선진국이 더 좋아 그러면 선진국이요. 대형주가 좋아, 중소형주가 좋아 그러면 대형주요. 그리고 경기 민감이 좋아 아니면 경기 아닌 게 더 좋아 그러면 경기 아닌 거요. 유형자산이 좋아 아니면 무형자산이 좋아 그러면 무형자산이요. 다 이런 거죠. 저는 그냥 이런 명확합니다. 그냥 선진국이 훨씬 좋고요. 대형주가 훨씬 유리하고요. 무형자산 저는 그냥 무형자산이에요. 그냥 계속 데이터 경기 민감하지 않은 애들 경기와 민감한 애들은 좀 피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앞으로도 하반기 내내 그럴 겁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게 너무 많이 빠져서 낙폭 과대로 좀 반등할 가능성은 뭐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만 그 부분에 뭐 꼭 뭐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낙폭 과대에 대한 이 플레이는 낙폭 과대 플레이는 할 수 있는 분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분만.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이 어제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역시 이제 전고점 또 다시 도달했고요. 테슬라 AI 데이 있었는데 제가 아껴놨어요. 나중에 보려고. 네, 1%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올랐네요.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어제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쪽은 조금 하락했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좀 반등을 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유가는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뭐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구리가 반등을 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유가가 하락한 거는 다른 요인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유가가 하락하는 게 뭐 안 좋은 거냐? 뭐 저희는 제가 생각엔 유가 하락하는 게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해 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176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1188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뭐 이때가 혹시라도 갈 가능성이 안 가면 좋겠지만 갈 가능성도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해놓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좀 정리할 거고요. 이것도 이제 인포맥스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 일정 보시면 글로벌 PMI 데이라고 제가 표현해놨는데 PMI들이 정말 발표가 많이 될 거고요. 이건 대표적인 이제 심리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생각보다 뭐 덜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ECD 무역 통계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 재고도 발표됩니다. 원유 재고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최근에 유가가 많이 빠지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이틀 동안 APIA라는 곳, EIA라는 곳에서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요.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도 많은 분들이 보셨던 지표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공작기계가 제일 미세하고 핵심 부품들이 많이 이제 일본에서 만드니까 얘네들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요. 미국의 내구재 수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B 통화정책 의사록 뭐 있고요. 이제 많이 관심이 있는 건 이거죠. 잭슨 홀 심포지엄. 음. 이거 뭐 별거 없을 거라는 게 나왔죠. 왜냐면 뭐 케플란이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온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사록이 촉발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는 사실 채권 시장 내에서는 금리를 낮출 거다. 그러니까 높일 거다. 이번에 올릴 거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 시장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아니다. 지금 금리 올릴 때냐.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올리긴 올릴 거고 테이퍼링을 하긴 하겠지만 이번엔 아니다. 이게 이제 저희 결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이 만납니다. 이거 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난주에 사실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시진핑이 얘기했던 공부론, 이것도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론, 공동부 이것도 한번 이제 주말에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태도 지수, 물가 그리고 소비 심리 중요합니다.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이 지금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김영익 박사님하고 한 2주 전쯤에 이제 찍었던 영상을 정리를 해서 이제 올렸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하필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이 영상을 내게 돼서 뭐 많은 분들이 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몇 분 정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얘기를 하면서 탈퇴합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여기 뭐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탈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뭐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이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을겠죠. 근데 이제 뭐 김영익 박사님이랑 제가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탈퇴를 한다. 뭐 탈퇴하셔야죠. 뭐 어떡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좋아하는 채널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유머 스타일이 이게 좋아요. 장삐쭈 이걸 많이 보거든요. 장삐쭈 그 너무 웃겨가지고 좀 병맛이긴 한데 재밌어요. 그 구독자는 거의 한 300만 명 정도 되고요. 뭐 영상당 조회수는 뭐 1000만 회가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장삐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채널에서 이런 영상이 있어요. 초심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은 뭐 이제 가상 환경이지만 우리가 가상 환경이지만 이런 식으로 구독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삐쭈가 이제 여기다 이제 영상을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 재밌다 재밌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야 장삐쭈 초심을 잃지 마라 다시 병맛으로 돌아가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소리 고래고래 막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장피주가 계속 내용을 바꿉니다. 1년 후 이러면서 1년 후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죠. 여기 이제 구독 취소 탈퇴문이에요. 탈퇴문. 그리고 이제 한 분 남는 거죠. 이분이 이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역시 넌 병맛만 하는 게 맞았어. 그러면서 이제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 이제 아무도 없고 텅 빈 곳에 혼자 있는. 이게 되게 상징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참 이게 이분들이 탈퇴한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어떡하지? 김영희 박사님 괜히 불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방향성에 대해 있거든요. 그 방향성이 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지금 남아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하자는 거고요. 계속 이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뭐 주식이 오를 것 같다, 빠질 것 같다 이런 것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공부를 하자라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뭐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제 친구랑 같이 찍은 게 있어요. 근데 요것도 뭐 무슨 유전자 가위냐 이때 막 그러면서 이제 나는 탈퇴한다 주식 얘기만 해라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 채널에서 10만 명이나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계속 보셨던 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에게 되게 열심히 할 거지만 뭐 한두 분 정도 그리고 이제 제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뭐 탈퇴한다, 뭐 나간다, 넌 뭐 주식 얘기, 종목 얘기도 안 하면서 나는 딴 데 가서 알 거야. 뭐 이런 분들은 나가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뭐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가셔도 되고 얘기 안 하고 나가셔도 되고요. 종목 내놔라 그래도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주를 기준으로 이호석 아카데미는 종료가 됐잖아요. 근데 이호석 아카데미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촬영한 거 영상을 같이 예를 들어서 홍 박사님하고 영상을 같이 촬영을 하고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편집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편집해 주시고 그 편집한 거를 제가 이제 리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영상을 또 따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더하기 이제 노트 필기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 모든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 이게 힘들었습니다. 되게. 근데 이호석 아카데미가 종료됐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디어에 좀 집중할 생각이고요. 어, 이 아이디어는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탑다운 관점도이기도 하지만 종목 얘기가 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종목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시장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거고요. 그 얘기를 좀 앞으로는 뭐 매일 힘들지만 사실 아카데미 하는 것보다는 쉬워요. 예, 그래서 아침마다 좀 시황과 관련된 얘기들을 전달해드리고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10만 명이 제가 이제 약속한 게 있잖아요.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 그 주 토요일에 바로 라이브를 하겠다. 내심 좀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오늘 라이브를 할 거고요. 저희 이제 딸이랑 오늘 롯데월드를 갔다 오기로 해가지고 시간은 9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는 와서 라이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인사드리고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